예, 그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입니다. 가로자 살과 관련해서 예방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토론 주제인데요. 그 이전에 좀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앞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가로사나 가로자살이 한국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의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제 자료가 107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가로사라는 개념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앞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사와 관련한 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가로사와 가로자살과 관련한 정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만약에 그 일본의 그 법에 의한 정의 규정을 한국에 적용해서 본다면 지금 이제 현재 매년 310명 정도가 최근 5년만 310명이 과로 사망을 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만 그렇죠. 근데 제 자료에 보면 매년 추락 사망으로 몇 명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고 있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35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아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추락 사망이라는 것은 산재, 업무 관련성 이런 게 너무나 명확한 개념이지요. 그리고 추락 사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든 안전기준이든 그다음에 정부 감독이든 많은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정기적인 감독도 하고 기획감독도 하고 합동감독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거의 추락 사망에 근접한 숫자의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데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예방 대책도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이제 과로사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던 이제 문제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가로사가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라면 또 마찬가지로 추락 사망과 비교해봤을 때 이건 정말 개인의 문제인가라고 이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유독 가로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보도된 집배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업종별로 운수업 노동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과로사의 문제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로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 내지는 어떤 업종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추락 사망이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로사도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기업과 아니면 업종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예방 대책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과로가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일부 발제에도 있었고 제 자료에도 뒤쪽에 거의 국제적으로 2000년 이후에 과로와 과로자살과 관련해서 건강 영향은 쭉 표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동안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만 했었지 사실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안 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넷마블과 같은 게임 산업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월화수목 금금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임 산업과 같은 약간 프로젝트성 산업들은 대량 근로제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업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시간 노동이 방치될 뿐만이 아니라 공짜 노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고 최근에 노동시간 특례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다른 분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현행의 노동시간 특례 제도는 26개 업종으로 전국의 한국의 사업체의 60%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48%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 절반이 적용되는 게 어떻게 특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요, 1961년에 법이 들어왔거든요. 1961년에 법이 들어왔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요, 공중의 이익, 국방상의 필요라고 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업종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960년에 이렇게 들어온 법이 몇 년 동안 계속 무차별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상한 시간도 없이 다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의 근로시간 특례 제도인데 이 특례 제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논의가 지금 특례의 폐기 문제가 최근에 여러 과로사와 과로사살 문제와 연동되면서 당장 8월 28일, 29일 날 국회 환노위에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과로사와 관련한 예방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동시간과 관련한 문제인데 8월 28일, 29일이 노동시간과 관련한 법안이 집중 심의됩니다.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그래서 여러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국회 논의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일단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제도적인 그 악법들부터 좀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심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영역 중에 하나로 그러면 그 산업 안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예방 대책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신창현 의원께서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하게 되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아까 일본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노사정이 7월 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그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는데 뭐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오신 유족 모임도 만났고요. 한 300명 정도 유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방지학회도 만났고 노동부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과로사 방지법에 의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같은 그런 데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 방지법이 일본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 이후에 어떤 진행 과정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의 과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좀 한 뭐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쭉 진행을 이렇게 만나보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고 또 최근에 앞서 이제 신창현 의원도 말씀하셨던 덴츠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본의 과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덴츠는 이번에 처음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이 아닙니다. 한 1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과로사가 수차례 발생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에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온 조치들이 있었죠. 그래서 덴츠가 뭐 10시간 뭐 이렇게 각종 약간 캠페인 방식으로 기업의 문을 닫기도 하고 뭐 그 다 일하도록 하게 야간 근로를 없애기도 하고 또 정부도 일종의 시정 조치 정도의 권고를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과로사가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로가 일본에서 이제 만연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은 기존에 해왔던 조치들이 이제는 정말 단순한 시정 조치나 캠페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에 대한 단축 입법도 추진하고 그 과로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의무화가 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기록을 의무화할 뿐만이 아니라 300인 이상은 그 자기 기업의 초과 노동 시간을 공개하는 것들을 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공시처럼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은 그 이전에도 과로 사망이 여러 지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두 개의 지점에서 과로사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그 기업에 감독을 들어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뭐 권고나 잘 이행이 안 되다가 덴츠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2명 이상 발생하면 전 지점에 노동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것처럼 뭐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집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감독을 요구했더니 대전청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집배처럼 전국의 여러 지점을 갖고 있는데 과로사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우정사업본부의 전 지점을 노동부 점검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로사가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명단 공표도 하고요. 다양한 또 이제 최근에 덴츠는
정부 공공의 그 입찰 제한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조치로 과로를 줄이기 위한 정부 감독과 행정 조치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한국은 어떠한 상황이냐? 현재까지는 과로사 방지법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과로사와 관련해서 특히 아까 뭐 과로 자살도 연동해 본다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예방 조치가 거의 법제화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장 내에 체계도 없고 정부 감독과도 연계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제 기억으로는 넷마블에서 과로사가 발생하면서 서울청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감독이 들어갔는데요. 기획 감독이라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로사와 관련해서 정보 감독이 들어간 것이 거의 처음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이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불가능한 거냐?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대재해 개념에는 사망사고와 직업병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당연히 보고도 해야 되고요. 지금 중대재해 보고는 지체 없이 보고여서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냐면 중대재해를 보고하면서도 개인 지병에 의한 것은 정부가 감독을 안 나가도 되는 것으로 감독관 직무 규정에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런 과정 때문에 수많은 과로사들이 사실은 정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사를 나가거나 감독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요. 산재다발 사업장 영업정지 요청할 수 있고요. 명단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로사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정부가 이제 행정 조치로서 특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예방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과로사가 발생하고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장 내에서 그럼 예방 체계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추락 사망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현장에 추락 사망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두거든요. 정기 감독도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그런데 왜 과로사와 관련한 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을까?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일정 부분은 법적인 미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들이. 그러니까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건관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노동이 보호법안이 들어와도요. 그게 사업장 안에서 정말 예방체계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노동 보호가 들어와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빈 구멍들을 메워줘야 되고 산업보건관리자의 선임이나 직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완돼야 됩니다. 지금 일본은 이제 우리의 산업보건관리자와 아주 유사한 그 산업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 안의 예방 체계도 강화하는 내용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과로사 방지법과 관련한 의견을 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창현 의원이 발의하신 과로사 방지법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법에 의해서 과로사 백서가 처음 발간됐습니다. 이후로 2만 개 사업장에 10,0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로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 어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했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종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노사와 유족이 참여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전국의 지방노동청에 과로사와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44개의 도도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로사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강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과로와 관련한 조직 문화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채워나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양한 측면에서 과로나 과로 자살의 정확한 실태도 안 돼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과로사 방지법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근로노동 시간이나 산업안전이나 이렇게 좀 다 보완해서 합해서 가야 될 건데요. 제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지금 현재 그 신창현 의원이 발의하신 법은 일본은 강제 조항인데 저희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지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에 있는데 저희 그 법에 좀 빠져 있는 게 상담 지원 체계에 대한 겁니다. 일본은 그게 법에 있고 민간이 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결정적인 것이요. 과로사 방지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법제도 개선이 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다른 부처나 정부가 법제도 개선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로사가 연구가 되고 뭐 많이 조사가 돼도 그러면 거기에 개선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법이 약간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타의 부처나 부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령을 개선하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들로 좀 과로사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들이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